영화광 김만호입니다. 현재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하기 전 2022년 9월 21일 역대 대한민국 외화 흥행 2위, 현재까지 개봉한 전 세계 모든 영화 중 박스오피스 1위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가진 영화의 왕 중의 왕, 아바타가 2022년 아바타 리마스터링으로 개봉을 했었는데요. 그 아바타 리마스터링은 4K HDR로 리마스터링한 영화라는 점에서 마니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리마스터란 단어, 음악이나 영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들을 리마스터링해서 공개하는 추세죠. 이 리마스터링 외에도 리부트나 리메이크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 오랜 팬들에게 향수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리마스터링 그리고 리부트, 리메이크가 이 제작비가 덜 들고 쉽게 이슈화가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칫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원작의 팬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쫄딱 망하기 십상이죠. 오늘은 리마스터링과 리부트 그리고 리메이크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 다시 태어난 작품들의 좋은 예와 나쁜 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마스터링을 알기 전에 마스터링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요. 영상이나 음악, 게임 등은 상용화가 되기 바로 직전에 소비자의 재생기기에 적합하도록 영상의 화질이나 음악의 음향을 조정하는 마지막 편집 단계를 거칩니다. 이 마지막 편집 단계를 끝낸 원본을 마스터라고 부르고요. 앞서 서술한 이 과정을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리마스터링은 말 그대로입니다. 마스터링을 다시 했다는 건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이었던 마스터를 디지털의 포맷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마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LP나 카세트 테이프, VHS 등의 아날로그 매체로 발매된 작품을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도록 CD나 DVD 등으로 다시 발매를 한다거나, 지금의 HD 환경에 맞게 다시 마스터링해서 발매를 하기도 하죠.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리마스터링 개념이 도입된 계기는 1990년대 후반 DVD 시절이었고요. 2000년대 초반 이 블루레이가 등장하면서 영구 보존용으로 리마스터링하는 경우가 늘었죠. 요즘은 현대 표준에 맞게 4K로 리마스터링을 하면서 노이즈 제거나 색조 개선 등을 합니다. 올해 초에는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역작 대부가 개봉 50주년을 맞이해서 4K UHD로 출시가 되었었고요. 이 절대 미학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마스터피스였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테어 모렌지, 샤이닝, 풀메탈 자켓이 4K UHD로 리마스터링되어 포필름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자신의 페르소나인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했던 택시 드라이버, 분노의 주먹, 좋은 친구들 역시 4K로 리마스터링 되었었고요. 이탈리아 영화의 거장 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대표작이자 1980년대 몰락해가던 이탈리아 영화 산업을 다시 일으킨 명작 시네메 천국의 4K 리마스터링 버전이 왓챠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2020년 1월 1일에 4K로 리마스터링 되어서 국내에서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홍콩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중경삼림, 2046, 타락천사, 아비정전 등이 국내에서 4K로 리마스터링 되어 재개봉되었었고요. 아카데미 17관왕에 이르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이 개봉 20주년을 기념해서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2021년 국내에서 재개봉을 했었죠. 뒤이어 호빗 3부작이 마찬가지로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했었습니다. 아바타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전편보다 나은 속편의 대표작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이 2019년 4K로 국내에서 재개봉되었었고요. 마찬가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표작이자 아마 아바타가 등장하기 전까지 영화의 왕의 자리를 지켰었던 영화 타이타닉도 2023년 타이타닉 개봉 25주년을 맞이해서 4K 리마스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 10일에 전 세계 극장에서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저주받은 걸작 블레이드 러너, 1980년 레트로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백투 더 퓨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레옹, 세기말 센세이션을 보여줬던 매트릭스 시리즈도 4K UHD 블루레이로 출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국내 영화 중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2021년에 4K로 리마스터링되어 재개봉되었었고요. 한국 로맨틱 코미디물의 전설과도 같은 엽기적인 그녀가 마찬가지로 2021년 4K 리마스터링되어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리마스터링은 리부트나 리메이크와 다르게 비교적 그 의도를 훼손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편입니다. 또 리부트나 리메이크가 제작 단계부터 다시 작업을 하는 반면에 리마스터링은 기존의 소스를 그대로 활용해서 마스터링만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너무 소극적인 리마스터링은 뭐 원작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원본이 너무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원본이 너무 저품질인 경우에는 이 리마스터가 어렵거나 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리부트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팅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한다는 의미죠. 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그 뭐냐? 기존에 진행하던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끝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을 리부트라고 합니다. 이 리부트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중간에 너무 망한 작품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예전 작품이라 현대의 가치관과는 좀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기존의 컨텐츠 수명을 연장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리부트를 한다고 합니다. 1968년 당대 미국의 대스타였던 찰튼 헤스튼 주연의 혹성 탈출로 시작해서 1973년 혹성 탈출 최후의 생존자까지 무려 5편의 시리즈로 이어졌던 혹성 탈출이 2011년 혹성 탈출 지오나의 시작으로 리부트되어서 2017년까지 총 3편이 개봉되었었죠. 배트맨 프랜차이즈는 아마 역대 리부트를 한 모든 영화들 중 가장 성공적인 리부트를 보여준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989년부터 시작한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가 이 팀 버튼 감독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만나면서 수작으로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후 속편으로 나온 배트맨 포에버, 배트맨과 로빈은 팀 버튼 감독이 손을 떼면서 손쓸 수 없는 졸작으로 배트맨 명성에 먹칠만을 남겼죠. 이후 배트맨 시리즈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가 싶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05년 배트맨 비긴즈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다시 리부트를 시켰죠. 이후 2008년 다크나이트,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완성시키면서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맨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라는 이름으로 배트맨 시리즈는 다시 리부트가 되었죠. 007 시리즈도 007 카지노 로얄 기점으로 리부트가 되었었는데요. 초대 제임스 본드였던 배우 숀 코너리부터 피어스 브로스넌까지 007 시리즈는 진지한 스파이물과는 좀 거리가 멀었었죠. 시리즈가 지속될수록 오락성만 짙어져 가고 현실성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 007 카지노 로얄로 리부트를 하면서 현실 감각을 찾기 시작함과 동시에 007 흥행순위 1위를 기록했었고 이 6대 제임스 본드를 맡게 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는 역대 제임스 본드 중 가장 흥행한 제임스 본드가 되었죠. 과거 인기 있었던 슬래셔 무비들도 리부트의 대상에 쉽게 오르기도 하는데요. 영화 할로윈 시리즈나 사탄의 인형이 대표적입니다. 슬래셔 무비의 효시로 알려진 할로윈은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를 마스코트로 한 호러 프랜차이즈로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와 함께 1980년대를 대표했던 슬래셔 시리즈인데요. 원작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2018년에 리부트가 된 할로윈은 전체적으로 원작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련되게 풀어낸 성공적인 리부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영화 역시 흥행에 성공하면서 2021년 할로윈 킬즈, 2022년 할로윈 엔드까지 시리즈가 이어졌습니다. 1988년에 개봉했던 사탄의 인형은 인형에게서 느끼는 그 본능적인 불쾌감과 왠지 모를 섬찟함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당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며 흥행에 성공을 했었던 영화죠. 2019년 사탄의 인형으로 리부트를 한 작품 역시 현대에 맞춰서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여러 설정들이 달라졌었는데요. 인형이 줄 수 있는 공포를 충실히 개성했다는 점이 리부트판에서도 제대로 나타났다는 평이 공통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반면 과거 엄청난 히트를 치며 전설적인 작품으로 남았었던 영화 로보캅이나 고스트버스터즈와 같은 작품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보고자 리부트를 시도했지만 작품의 오랜 팬들에게 문매를 맞았다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큰 이슈를 몰고 왔지만 결국 흥행에 실패하죠. 2014년에 개봉한 로보캅의 경우에는 은색으로 칠해진 원작의 투박하고 거대한 로보캅의 디자인을 선호했던 팬들의 바람과 달리 야위고 좀 택티컬한 슈트를 입은 로보캅이 등장하면서 팬들의 좀 야유를 받았었는데요.
또 원작에서 정체성을 잃은 주인공인 알렉스 머피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정체성을 찾는 묵직한 서사가 돋보였던 반면 이 리부트된 로보캅에서는 이러한 서사가 조금 돋보이지 못했었습니다. 현대적인 재해석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큰 주제의식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주된 평가를 받았던 로보캅의 흥행 수익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속편 제작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리부트되었던 영화 고스트버스터즈는 개봉 전부터 좀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원작들과 달리 4명의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리부트판에 대한 평가가 호평과 혹평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었었는데 이는 이제 결국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이슈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덕분에 크게 이슈화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주인공들의 변화와 원작의 진중함과 공포감을 저지스러운 농담이나 신선하지 못한 스토리로 채워버린 탓에 고스트버스터즈를 사랑했던 오랜 팬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연기력, CG, 연출 등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으로 인해 결국 흥행에 참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에 개봉한 판타스틱 4인데요. 2005년, 2007년 개봉한 판타스틱 4와 판타스틱 4 실버 서퍼의 위협은 마블 코믹스의 전성기를 가져올 만큼 인기 있던 원작에 비해 영화는 혹평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를 딛고 2015년 판타스틱 4가 새롭게 리부트를 시도했지만 이는 다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리부트 작품 중에서 단연 최악의 망작이 돼버렸죠. 판타스틱 4가 개봉 전부터서 원작을 무시한 설정으로 인해 원작의 오랜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비난에 대해 작품에 출연했었던 배우 마이클 B 조던은 원작의 코스튬은 촌스러우니까 영화에선 그런 코스튬 안 쓴다. 나는 이런 거 못 입는다. 라며 설정 논란에 불을 지폈었죠. 뿐만 아니라 연출을 맡았었던 조시 트랭크 감독은 촬영 도중 스태프와 배우에게 언어적 폭력을 심하게 행사를 했었고요. 잠소를 타버리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채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화의 완성도는 바닥을 기었었고요. 결국 영화는 전무후무한 흥행 실패를 기록했었습니다. 마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판타스틱 4와 마찬가지로 마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대표작 중 리부트를 거듭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이죠. 일명 샘 스파로 불리는 샘 레이미 감독과 배우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이후에 2012년 새로운 피터 파커 역의 앤드류 가필드를 내세워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약칭이지만 어스파로 리부트를 합니다. 하지만 2014년에 개봉한 어스파2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후속작들의 제작이 취소되고 말죠. 그러다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첫 등장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주인공으로 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2017년 개봉하면서 다시 시리즈가 리부트가 됩니다. 이후 후속작인 파프롬 홈을 거쳐 2021년 개봉한 노웨이 홈은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는 수작으로 평가가 되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도 했죠.